고등학교 1학년 함수 이야기를 해봅시다. 함수. 첫째, x에서 y로의 함수 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게 명사가 아니야. 구야, 구. 구를 정의하는 거야. 이것은 집합 x에서 집합 y로의 함수라고 하는 것은 이쪽에 있는 원소가 이쪽에 있는 원소와 대응을 하는데 그걸 이제 F로 뭐 이렇게 쓰고 이쪽에 있는 원소는 반드시 이쪽에 어느 하나하고 대응이 돼야 돼. 1이 C로 가고 2로 C로 갔다. 하나로 대응되고 상관없어. 얘가 하나로만 가면 돼. 두 군데로 안 가면 돼. 안 가도 안 되고. 그럼 얘 3은 B로 가고 4는 A로 갔다. 그러면 1, 2, 3, 4는 무조건 하나씩 대응이 됐으니까 이것은 X에서 Y로의 함수가 되는 거지. Y에서 X로의 함수는 안 된다고. 왜냐면 C 같은 거가 하나로만 대응이 돼야 되는데 두 군데로 갔으니까 거꾸로 가는 대응은 함수가 안 된다고. D도 대응이 안 됐지. 그러니까 X에서 Y로의 함수는 X에 있는 원소들이 화살을 딱 한 번씩 쏴서 이쪽에 있는 걸 맞췄다고 생각하면 돼. 명중을 했다. 이때 X를 정의역, 도메인이라 하고 정의역, Y를 공역이라 하고 그 다음에 이 그 대응이 된 값들 A, B, C 요것을 별도로 집합으로 놨을 때 요것을 이렇게 쓰고 X 정의역이 왔다 이거지. 이것을 우리는 함수 F의 치역이라고 한다. 치역. 이 치역은 일반적으로 공역의 부분집합이야. 공역의 부분집합이 되겠지. 공역, 치역. 알겠지? 두 번째. 함수 F가 X에서 Y로 가고 G가 X에서 Z로 갔다. 이때 F equal G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다시 말하면 함수의 equality 상등이야. 상등. 이것은 모든 X, 임의의 X, 정의역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해서 이거 그냥 써먹자. 안 되겠어. 이게 편리하거든. 이것은 올의 A자를 거꾸로 쓴 수학 기호야. 임의의 모든 이런 뜻이야. 이렇게. 그럼 이게 뭐야? X에 속하는 임의의 원소 X에 대하여 이 소리야. 이때 fx하고 gx가 똑같아야 돼. X에 있는 모든 원소들의 함수 값이 fx 값 함수값과 gx의 함수값이 하나씩 다 똑같아야 돼. 이럴 때 우리는 함수 f와 g는 서로 같다라고 한다. 상등이라고 한다. 그럼 한 가지 물어볼까? f와 g의 치역이 같으면 f하고 g일까? OX X야 X. 왜냐면 F가 1, 2가 이렇게 돼 있고 Z라 그래. X 1, 2 X는 똑같아야 돼. X는 똑같아야 돼. 이 공역은 달라도 상관없어. 이렇게 있다 쳐봐. 그러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다. 그럼 F의 치역이 얼마야? F의 치역은 1, 2죠. 이때 이렇게 갖다 쳐봐. G의 치역은 얼마야? 역시 1, 2야. 그러나 이 함수하고 이 함수는 같은 함수가 아니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1일 때 1, 1일 때 함수값이 다 똑같아야 돼. 1일 때 함수값, 이것 때 함수값,
2일 때 함수값, 2일 때 함수값이 똑같을 때 f하고 g하고 같다는 표현을 쓴다라는 것을 조심해야 돼. x에 x. 알겠지? 그 다음에 함수가 x에서 y로 갈 때 함수 f의 그래프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함수 f의 그래프는 g라고 썼을 때 이것은 x와 fx 함수값, 그러니까 x, y. x는 x에 있는 원소. 예를 들어서 y는 2x다 그러면 이 함수의 그래프는 무수히 많지. 점들이 원소가 이렇게 생겨야 돼. 뭐 이 x가 1일 때 y는 2, x가 2이면 y는 4, x가 0.1이면 y는 0.2. 이런 점들을 모두 모아놓은 게 그래프라고. 그럼 이거는 뭡니까? 이걸 맨날 그래프라고 하지 않았느냐? y = 2x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런 점들을 전부 다 여기다가 기하학적으로 표현을 했더니 1일 때 2, 2일 때 4, 2분의 1일 때 1, 3분의 1일 때 얼마, 4분의 1일 때 얼마 하다 보니까 그 점들이 다 이어져서 이렇게 직선으로 나타난 거지.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그래프는 집합이고 이것은 기하학적인 표현이야. 그래프를 기하학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어. 뭐 흔히 이거를 그래프라고 그러지. 오케이. 잘 들어.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1대1 함수다. 1대1 함수라고 하는 것의 정의는 뭐냐면 임의의 원소 x1, x2를 정의역 x에서 골랐을 때 x1과 x2가 다르면 함수값도 다른 원소를 1대1 함수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있을 때 이런 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그림이 나타나면 서로 다른 값이 같은 값으로 같다는 뜻이야. 이렇게 돼 있으면. 다르면 정의역에 있는 원소가 두 개가 다르면 같을 땐 상관하지 않아. 다르면 그거에 대한 함수값도 1에 대한 함수값과 2의 함수값이 달라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1대1 함수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1대1 함수가 되려면 뭐 이런 식으로 가야지. 1, 2, 3이다. 4, 5, 6, 7이다. 이런 식으로. 값이 다르면 함수값도 달라야 돼. 이런 걸 1대1 함수라고 해요. 자, 그러면 포물선을 봤을 때 이 함수는 1대1 함수일까요? 아닐까요? 1대1 함수가 아니라는 거죠. 그거를 판단하는 방법은 x축의 평행한 직선을 마음속에 그렸을 때 이렇게 두 점 이상에서 만나면 얘는 1대1 함수가 아니야. 왜? 이걸 x1이라고 하고 이걸 x2라고 하면 분명히 x1과 x2는 다르지. 그런데 그거에 대한 함수값은 뭔지는 모르지만 똑같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함수들은 1대1 함수가 아니라고. 이런 것도 1대1 함수가 아니란 말이야. x축의 평행한 직선을 그었을 때 세 점에서 만나. 이런 때는. 물론 이런 데 한 점에서 만나지만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이런 것들이. 안 만나도 안 돼. 알겠지? 이거 3차 함수의 그래프인데 고등학교 2, 3학년에서 배우겠지. 1대1 함수. 그 다음에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1대1 대응 함수라고 하는 것은 대응이 들어갔지. 이것은 뭐냐면 함수 f가 1대1 함수가 돼야 돼. 1대1 함수를 이렇게 써. 함수 f가 일단은 1대1이 돼야 되고 그리고 치역이 뭐예요? 치역이 이거지. 이거와
공역이 같은 함수, 치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를 사실은 뭐라고 하냐면 onto 펑션이라고 그래. 위로의 함수. 몰라도 돼. 원원의 onto가 됐을 때 1대1 대응 함수야. 1대1이면서 치역과 공역이 똑같아야 돼. 이렇게 보면 1, 2, 1, 2, 3 이렇게 갔으면 1대1 함수 되지. 근데 치역과 공역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얘는 1대1 대응 함수는 아니라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돼 있으면 1대1도 되고 1대1 대응도 되는 거예요. 치역과 공역이 같으니까. 구별을 확실하게 할 줄 알아야 돼. 1대1 함수, 1대1 대응 함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함수에 대한 용어를 설명하는 중이야. 그 다음에 이제 항등 함수가 있고 항등 함수, 상수 함수. 항등 함수. 이것은 뭐냐면 항등 함수는 x에서 x로 가고 fx의 값과 x의 값이 똑같은 함수. 즉 y equal x 이 함수를 항등 함수라고 해요. 항등 함수. 항등 함수. 그 다음에 상수 함수가 있는데 상수 함수는 x에서 y로 가는데 fx가 한 값으로 다 가는 거예요. c는 y의 원소. x가 1일 때도 c, 2일 때도 c, 0일 때도 c 다 여기에 있는 모든 원소가 다 그 한 값으로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돼요. 정의역이 모든 실수라면 y는 3 이와 같은 함수를 상수 함수라고 해요. 직선이 그려져야겠지. 직선이 그려져야 돼. 알겠죠? 그 다음에 상수 함수, 합성 함수 이야기를 해보자. 이것은 x에서 y로의 함수가 있고 y에서 z로의 함수 f와 g가 있다고 할 때 1, 2, 3, 4, 5, 6, 7, 8, 9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갖다 쳐. 이렇게 갖다 쳐. f도 함수고 g도 함수야.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두 함수를 합성을 해서 x에서 z로 직접 가는 함수를 만들려고 해요. 1, 2, 3, 7, 8, 9. 그럼 1은 5를 거쳐서 8로 가고 2는 4를 거쳐서 9로 가고 3은 6을 거쳐서 7로 가는 함수가 되는데 이 함수의 이름을 뭐라고 붙일 거냐 이거야. 이것을 뒤에 있는 걸 먼저 써서 G circle F라고 이름을 붙인 거야. G circle F라고 이름을 붙인 거야. 자, 이때 7은 G of 6이죠. 6이 G를 타고 7로 온 거야. 근데 6이 뭐야? 6은 F of 3이야. 이렇게 되고 여기서 7은 G 서클 F를 타고 뭐가 온 거예요? 1이 온 거예요. 3이 왔어. 3이 온 게. 그래서 이거와 이것을 같다고 77이니까 동기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식을 쓰면 G 서클 F의
x는 g의 f의 x로 정의를 한 거죠. 이때 fx를 x 플러스 1이라 하고 gx를 x제곱이라고 해봐. 그러면 f서클 g를 구하기 위해서 f서클 g의 x를 대응시켜서 계산을 해야 돼. 그럼 이거는 f의 gx고 f의 x제곱이고, 이것은 f3이라고 하는 것은 y equal fx에서 x 대신에 3을 넣으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fx에다가 x 자리에 x 대신에 x제곱을 대입하라는 거니까 이렇게 써야 된다. 그런데 g 서클 f의 x를 구해보면 g의 fx이고 g의 fx 대신에 x 플러스 1을 쓰면 이것은 gx에다가 x 대신에 x 플러스 1을 갖다 써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어? 즉 g 서클 f라고 하는 함수하고 f 서클 g라고 하는 함수가 같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서클이라고 하는 합성 함수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g 서클 f 서클 h는 g 서클 f 서클 h 이런 결합 법칙은 성립한다. 증명 안 해도 돼. 그 다음에 또 어떤 성질이 있냐면 f 서클 i는 f가 되고 i 서클 f도 역시 f가 돼. i가 있으나 마나야. 합성을 했을 때 i는 있으나 마나야. 이것을 우리는 i라고 보통 해요. 이 함수를 보통 i로 쓴다고. i. 그래서 i of x는 x, identity function 해서 i를 쓴 거야. 이것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줄게. f 서클 i가 되려면 x에서 y로 가는 함수 f가 있어. 1, 2, 3, 4, 5, 6. i를 만들려면 똑같아 가야 돼. 4, 5, 6. i는 자기 자신한테 가야 되니까 이렇게 가야 돼. f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갖다 쳐. 이렇게. 자, 여기서 두 개를 합성하면 x에서 y로 직접 가는 함수를 만들면 x에서 2y로 직접 가는 함수를 만들면 1, 2, 3, 4, 5, 6 1은 5를 거쳐서 5로 가고 2는 4로 가고 3은 6으로 갔지. 그리고 이름은 뭐라고 붙여야 돼? 뒤에 있는 i 서클 f라고 붙여야 돼. 그리고 함수 f와 요게 f지요. 요게 i 서클 f인데 잘 보면 똑같지. f와 i 서클 f가 똑같다. 요것이. 요것을 보이려면 i를 앞에 놔야 돼. f를 뒤에 놓고 해봐 한번. 알겠지? 합성 함수의 성질. 그 다음에 역함수. 우리가 xy에서 a, b, 1, 2일 때 만약에 이렇게 되면 거꾸로 가는 대응은 이쪽으로 가는 건 함수가 되지만 거꾸로 가는 거는 이게 2가 두 군데로 가야 되기 때문에 함수가 안 돼.
그래서 이런 그림이 나타나면 거꾸로 가는 대응은 함수가 안 돼.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거꾸로 가는 대응이 함수인 걸 찾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1대1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1대1이 아니면 거꾸로 가는 대응은 함수가 되질 않는다고. 그래서 1대1은 무조건 돼야 돼. 그럼 1대1이 됐다 쳐도 이렇게 1대1이 됐어. 거꾸로 가는 대응을 생각하려면 4가 갈 데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역시 함수가 안 돼.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항상 1대1 대응이 되어야 돼. 1대1 대응 함수가 되어야 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을 때 1, 2, 3, 4, 5, 6 이렇게 이러면 이것은 1대1 대응 함수가 되기 때문에 거꾸로 가는 대응이 함수가 된다고. y에서 x로 가는 대응을 우리는 f의 인버스라고 할 거야. 그리고 4, 5, 6이 1, 2, 3으로 가서 4는 3으로 가고 5는 1로 가고 6은 2로 가요. 그런데 함수가 역시 됐지. 이때 우리는 이것을 함수는 여기서 이쪽으로 갈 때 여기를 정의역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의역을 우리는 x로 쓰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4는 3으로 가고 5는 1로 가고 6은 2로 가고 이렇게 쓰는 거죠. 결국은 f가 주어져 있을 때, 함수 f가 주어져 있을 때 그거의 역함수를 구할 때에는 x값하고 y값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지. 정의역은 치역이 되고 치역은 정의역이 되는 거지. 그래서 역함수 구하라 그러면 x하고 y 바꾸면 돼. 역함수 구할 때는 x와 y를 바꾸면 된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하지. f 인버스 4는 여기서 보면 3이죠. 이게 성립하면 4는 f 오브 3이 성립해. 여기서 f3이 얼마야? f3은 4거든. 이렇게 이 기호를 따라서 잊어버리면 안 돼. y 콜 f 인버스 오브 x 이랬을 때는 x는 f 오브 y 요 식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지. 역함수를 구할 때는 무조건 x, y를 바꾸면 돼. x, y를 바꾸면 돼. x, y를 바꾸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리면 y 콜 x에 대해서 대칭이 되어야 돼. 이때 이 역함수의 성질 몇 가지가 있는데 f 서클 f 인버스는 i가 되고 f 인버스 서클 f도 역시 i가 되는 예를 들어줄게. 잘 안 나오네. x, y, f 1, 2, 3, 4, 5, 6 f 인버스 거꾸로 가야 되니까 1, 2, 3이 돼야 돼. 얘는 다시 x가 돼야지. 예를 들어서 f를 이런 식으로 잡았다. 그럼 f 인버스는 4는 3으로 가야 되고 5는 1로 가야 되고 6은 2로 가야 돼. 이렇게 합성을 해보면 x에서 x가 되고 이름은 f 인버스 서클 f가 되고 1, 2, 3이 1, 2, 3이 됐고 1은 5를 거쳐서 1로 가고 2는 6을 거쳐서 2로 가고 3은 3으로 가. 즉 f 인버스 서클 f는 항등 함수가 된 거지. 이것이 보여진 거야.
요것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해봐라. 또한 여기서 G서클 F의 역함수는 F의 역함수 서클 G의 역함수가 된다. 이게 순서가 뒤에 게 앞에 와야 돼. 세 개짜리 마찬가지야. G서클 H서클 F의 역함수는 F 인버스, H 인버스, G 인버스 이렇게 이런 정도로 함수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문제 하나를 더 풀어봅시다. 이게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이 증명을 안 배운 내용이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증명할 수는 있어. 뭐 fx를 ex라고 놓고 gx를 x 플러스 1이라고 놓고 이거의 역함수 구하고 이거의 역함수 구해서 요거를 계산해보고 요거를 계산해보면 같은 예를 통해서 할 수는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기로 하고 문제 하나만 풀어봅시다. fx가 ax 플러스 b이고 f 인버스 1이 제로이고 f 서클 f의 제로가 3이라고 해보자. 이랬을 때 a, b를 구하라. 이런 문제가 이제 많이 나와. 문제 풀다 보면. 자, 이것은 f 인버스 오브 1이 제로라고 하는 것은 다시 쓰면 f 제로는 1이라는 거예요. 즉 f 제로가 얼마야? b지. 이렇게. 또 이 식은 f 서클 f의 제로는 f의 f 제로이고 f 제로가 1이니까 F1이 됐고 F1이 뭐야? A 플러스 B야. 근데 이것이 3이라고 그랬으니까 B가 1이면 A는 2가 되지. A는 2, B는 1. 이렇게. 고등학교 1학년 과정 중에서 뒷부분 순열 조합은 확률과 통계 시간에 할 거고 이제 유리함수, 무리함수 뭐 한 30분짜리 하나 정도 올라가면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반복해서 들어서 완전히 내 거로 만들라 소리를 계속 하고 있네. 노트북으로 들을 때 잘 안 들리면 이어폰을 꽂으면 잘 들립니다. 목소리가. 여기까지.